꼭 하나를 찝으라면 가족력, 그 다음에 찝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더 건강 진행을 맡은 김기론입니다. 오늘 뇌졸중 전문가이신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신용삼 교수님을 모시고 뇌졸중, 뇌동맥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신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뇌졸중, 이 뇌졸중이 어떤 질환인지. 뇌졸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병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혈관이 막히고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막히는 것은 뇌경색, 그 다음에 터지는 것은 뇌출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혈관이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상반된 개념인데 혈관벽이 약해서 터지는 거를 뇌출혈이라고 하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뇌졸중이라고 막 계속 말씀하시는 건 완전히 잘못된 말이고 그 말은 없고요.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말하는 중풍이라는 개념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갑자기 졸도를 해서 그 상태로 쭉 유지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뇌졸중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인 겁니까? 두 가지 개념인데요. 치명적이라는 거는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는 병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심근경색, 혈관이 심장 혈관이 막히든지 머리가 혈관이 출혈하든지 그러니까 갑자기 즉사할 수 있는 질병이다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질환이고 저는 그것보다는 즉사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장애를 남기는 질환이다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사망한다기보다는 뇌라는 거는 한번 망가지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뇌 조직이 파괴가 되면 그만큼 장애가 남고 그 장애는 평생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환입니다. 이게 이제 혈관이 조금 다른 건데 제일 우리가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혈관이라는 거는 수도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 파이프인데 우리가 이제 오래 살지 않습니까? 오래 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수도 파이프를 60년을 써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녹이 쓸잖아요. 녹이 쓸어서 막히면 뇌경색이고 녹이 쓸어서 바스라지면 뇌출혈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60년을 그 수도 파이프를 쓰면 녹이 쓴 건 당연한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압력을 세게 틀면 녹이 많이 쓸 거고 그렇죠. 압력을 작게 틀면 녹이 적게 쓸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수도 파이프를 좋은 걸 쓰면 좀 적게 녹 쓸고 나쁜 걸 쓰면 녹이 많이 쓰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뇌졸중이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고 살고 하고 완치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뇌졸중은 사실 완치 개념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평생 조절하면서 살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치료가 만약에 그런 걸 많이 당했을 때는 또 치료하고 또 향후 재발을 막고 이런 식으로 계속 평생을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질환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뇌졸중이 호발하는 연령대가 있습니까? 당연히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일 큰 나이라는 팩터가 제일 큰 겁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뭐 유전적인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기고 대부분 나이가 뭐 10살이 많아지면 2배씩 증가되는 그게 제일 많은 거고 호발 연령이라는 거는 없고 결국은 나이가 많으면 많이 생긴다. 내 동맥류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에도 많이 생긴다.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뭐 담배, 스트레스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질환은 좀 젊은 연령에 생기는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뇌졸중은 나이가 많이 갈수록 높아진다. 우리가 오래 살수록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한번 뇌졸중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이가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점증하는 그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기가 언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는 남녀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자의 경우는 대부분 폐경을 기준으로 봅니다. 폐경이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감소되면서 혈관의 변화를 많이 시킵니다. 우리가 탄력성을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여자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남녀를 통틀하면 40대 넘어서 이제 퇴행이 시작되니까 많이 생긴다. 여자를 기준으로 말하면 꼭 집어서 말한다면 폐경 전후다. 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거의 다른 팩터는 폐경이다. 그러면 이제 50대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겠죠. 남자는 조금 다른데요. 사회생활이 굉장히 왕성한 시절이 40대 정도잖아요. 그죠? 그렇죠.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회사도 많이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40대, 50대, 40대
요럴 때 병이 호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가장 왕성한 시기에 이제 이런 뇌경색, 뇌출혈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장애가 생기면 완전히 모든 사회적이나 모든 그 손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뇌졸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요즘 회사 같은 데서 가끔 건강검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전에 몰랐던 것들을 자꾸만 더 발견하는 경향이 있어서 20대, 30대에도 병을 많이, 뇌혈관 질환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요인이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도 또 뭐 여러 가지 담배 피는 연령이나 예를 들면 마약 같은 문제도 있고 이런 경우도 혈관 질환에 상당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젊은 시절에도 이런 뇌졸중 빈도가 옛날보다는 늘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팩터가 있겠지만 뇌졸중은 여러 가지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게 다 종합증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어린 학생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만 많고 그런 학생들이 좀 크면서 이제 20대가 되면 당연히 20대라고 그 혈관에 기름기가 안 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뇌졸중 생기고 운동 안 하고 그런 요인이 많이 해서 젊은 층이 뇌졸중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제 환자를 지금까지 많이 보셨으니까 네. 이런 유형의 사람들,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뇌졸중에 조금 더 위험이 높더라. 뇌졸중은 제 1번으로 물어보면 가족력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말하자면 집안에 뇌졸중 병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왜 그러냐면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먹는 거 비슷하고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어도 또 비슷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도 성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하나를 찝으라면 가족력. 그 다음에 꼭 뭐 두세 가지를 찝으라 그러면 저는 고혈압, 당뇨, 담배를 찝을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층과 혹시 고령층의 뇌졸중 발병 위험 요인에 차이가 좀 있습니까? 조금 다른 거죠. 이제 젊은 예. 층은 기본적으로 그 병을 미리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뇌동맥류나 이런 예. 병은 이게 약간 연령이랑 달리 예.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병을 갖고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 조금 더 젊은 층에 호발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전체적으로 젊은 층에 생겼다 그러면 그 전에부터 자기가 가져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는 서서히 다른 많은 생활 습관이 쌓여가지고 예. 그런 병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병의 패턴의 차이는 있는데 요즘은 뭐 워낙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도 젊은 사람이 더 많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좀 줄어들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약간 젊은 층과 나이 든 사람에서는 차이가 조금 다른 병항은 있습니다. 뇌졸중이 별명이 있잖아요. 뭐 침묵의 살인자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예. 그래도 이 뇌졸중의 위험 연령대,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느낄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뇌졸중은 첫째 검사하기 전에 혈관의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혈관이라는 거는 피를 공급하는데 그게 뭐 50%가 막혔다 해도 피는 가거든요.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우리 말하는 스레시홀드 그 가역치를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침묵의 살인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젊은 층에 생기는 사람들은 특히 무슨 머리에 검사하기 전에는 머리에 병이 있는 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머리에 내가 뭐 혈관 기형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검사하기 전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운이 좋은 사람들 우리가 뭐 혈관이 약간 막혔는데 그런 게 뭐 찌꺼기 같은 게 날아가서 잠시 뭐 어떤 한쪽에 힘이 빠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